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계승한다면서도 5.16 혁명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6 혁명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 정당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5.16 혁명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구국혁명, 성공한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5.16 혁명이 재평가받아야 할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5.16 혁명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 성공한 혁명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한 리더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있다면서 좌파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 묻어버리기 등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16 혁명은 우리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 긍정의 의식 혁명이며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으로 한강의 기적, 부국강병을 이룬 경제혁명이며 반공을 국시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은 청와대 만찬에서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니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영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신하의 모습이 역력했다며 누구 하나 임금님께서 옷을 벗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탈원전은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와 문재인의 우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라며 이 대참사의 폐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대가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체코와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한 문재인을 향해 우리가 먹어보니 독이 든 약인데 당신들도 한번 드셔보시죠 하는 것이냐? 우리는 부숴버리면서 왜 아랍에미리트에는 원전을 수출하고 완공을 축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수정해야 할 이유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2050년까지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고, 둘째, 세계가 경쟁 중인 수소에너지, 특히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해서도 소형 원전 모듈 SM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셋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처리 방식인 파일럿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큰 진전이 있어 우리 원자력 발전에 가장 큰 난관이 제거되고 핵주기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미친 정책으로 세계 1위 한국형 원전의 생태계가 밑둥부터 허물어졌다며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고 쇠국의 길을 감으로써 만국의 한을 남긴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14일 북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요. 근데 전두환 자서전은 왜 출판 금지를 시켰을까요?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모든 시스템이 완전 내로남불형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에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납북자 가족들이 개인적인 피해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항고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납북자 가족분들이 신청인으로 나서 새롭게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며 김일성이 6.25 전쟁 범죄자여 납치 범죄자인 것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공식 인정하는 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계 존속에 대해 납치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이 합법을 가장하여 판매 배포되는 것은 납북자 가족, 직계 자녀 및 후손들의 명예와 인간 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라며 법관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법원칙,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우길기를 사용하면 최대 10년 징역형 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민주당식 국보법,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도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지현 교수는 만약 반대로 야권이 6.25 전쟁 왜곡 방지법을 발의하고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는 주장을 처벌한다고 하면 어떻겠나?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역사적 진실이 바뀔 것이라며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역사를 논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특정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법원에서 확인하기 전에 특정한 사실을 불법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특별법을 만들다 보면 과도한 처벌로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데요. 같은 해 6월에는 양향자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실 왜곡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역사 왜곡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역사평가는 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에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요구한다. 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독재주의자, 전체주의자, 국가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폭침으로 결론이 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민주당에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양, 고무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의 이력과도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국보법 조항에 대해 악법 요소가 있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는 괜찮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건 처벌한다는 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대표 경선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관련 소식을 좀 다룰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선 향후 대선 국면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영남 출신 당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도로 영남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은혜 의원이 영남 출신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영남당 프레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분당에 지역구를 둔 수도권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남당 프레임은 지역당으로 우리 자신을 전락시키는 패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횟수나 연령과 마찬가지로 출신 지역은 전혀 쟁점이 될 수 없는 부차적인 사안이라며 수도권 대 영남 구도를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남당 프레임이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라며 영남은 죄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도로 영남당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무리들을 향해 영남 지역구 의원들 버리고 영남 국민들도 버리고 그냥 너희끼리 호남 출신 대표 선정하도록 호남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해라. 잘 되었네. 어차피 정체성도 없고 정당의 뿌리까지 뽑아 던진 정당 아니었나? 그냥 너희들이 정당의 시조가 되어 열심히 말아먹으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영남권 아니었으면 완전 초토화되어 정의당 수준으로 몰락했을 국민의힘이 감히 도로 영남당 타령질 늘어놓는 게 천하의 배은망덕이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이 싸지르는 발언들을 보면 국민의힘을 꼰대당, 아저씨당으로까지 폄하질처하며 자충수를 두고 자빠졌는데요. 바른미래당 출신 친유승민계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외연 확장하자고 모가지에 핏대 올리면서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나마 어느 정도 나오는 홍준표 복당만큼은 죽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내치고 다른 한쪽을 수용하자는 이게 과연 플러스 정치일까요? 특히
개파에 숨어 활동하는 국민의힘 몇몇 초선들 정치 참 더럽게 배웠다는 생각 저절로 듭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7일 우리는 상대방은 겁이나 공격하지도 못하고 자기 진영 안에서만 골목대장 행세하면서 상대방이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에 놀아나 터무니없는 막말로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자신의 복당에 반대하는 소장파들을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자기 형수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해대고 상대방에게 총각 행세하면서 천박스러운 무상면회를 해도 자기 진영 사람이라고 팩트를 두고도 자기들끼리 비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여 공격하라고 뽑아주었는데 대여 공격은 하지 못하고 당내 선배만 음해하는 관종으로 거보겠다는 것은 잘못 배운 정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더 이상 논쟁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앞으로 더 하지 않겠다며 좀 더 신중하고 공격 지점이 어딘지 잘 보시고 성숙된 정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경선 과정에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 경쟁 과정에서 자칫 불필요한 언행으로 개인은 물론 당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계현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어 현재 후보 간 열띤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절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드리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